디테일을 너무 지나치게 잡아서 일어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더 잘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연출가는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나는 이 화자의 마음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 화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푸세식 화장실 본 적 있냐? 나는 직접 봤다. 걔네 집 푸세식이더라. 반했다, 설렜다, 고백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심하게 기운다는 거. 뭐 상관없었다. 우리 집 돈 많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려하게 되더라. 데이트할 때도 또 여행 갔을 때도 결혼 얘기 꺼낼 때도 내 사정이 아니라 걔 사정 생각하면서 눈치 보게 되더라고. 뭔 마음인지 알겠죠. 근데 더 최악인 건 뭔지 아냐? 걔가 먹는 밥이 우리 엄마 돈, 우리 아빠 돈, 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뭔 말인지 너무 압니다. 그 인사 드리러 가서 앉기도 민망한 그 집에 앉아가지고 백숙을 먹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제 내가 버는 내 돈이 아니겠구나. 내 돈 줄줄 새겠구나. 물 새듯이 누수처럼. 야, 누가 알았냐? 내 사랑이 이렇게 옹졸할 줄. 그러니까 자기도 옹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돈 없어서 내가 피해봤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도 참 찌질하긴 찌질하다라는 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나만 쓰레기야? 지금? 애초에 만나지 말 걸 왜 사랑을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도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은 로미오나 줄리엣이나 하는 거였어. 근데 걔네는 그래도 집안 형편은 비슷했잖아 하는 거 보면 그 걔네를 이제 말할 때는 이제 지칭하는 제3의 어떤 커플이 있나 봐요. 자, 봅시다. 반했다, 설렜다, 고백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이거는 이제 순서를 말하는 것 같고, 지금 이 대사가 조금 어려운 것은 냐, 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죠. 뭐뭐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엄청 찐친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어떨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어미들을 자연스럽게 잘 처리할 수 있겠지. 다라고 끝나도 왜 말처럼 끝나게 하는 것들 많잖아. 문어체처럼 써져 있는 이 어미들을 구어체로 바꾸는 것도 이 배우의 이제 숙제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얘가 좀 나빠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얘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이 상황 너무 이해해. 근데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로 대체를 해야 내가 이 마음을 알겠을까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지. 안 그러면 흉내만 내게 되겠죠. 그러면 나도 내가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도 나를 그냥 어떤 역할을 대변해주는 대변인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좋은 연기를 잘한다라고는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지. 연기 잘하는 것보다 공감대 형성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 발음 발성 좋은 것보다 공감대 형성이 배우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는지, 이 이야기가 굳이 왜 하게 됐는지. 야, 그래도 걔네는 집안 형편 비슷했잖아 라는 엔딩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걔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걔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랑 같으면 나도 이러면서 시작할 텐데 지금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사를 뭘로 잡느냐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이론 수업은 전사에 대한 걸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하루 단문을 다룰 때도 전사에 대한 것을 좀 잘 다뤄보면 되겠죠.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말하는 그 걔네가 로미오 줄리엣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선생님이 이
백원님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딱 그렇네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미오 줄리엣 걔네는 집안 형편도 비슷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전사를 잡을 때 이 뒷마지막 문장과 연결시켜줘야 된다라고 던져드렸는데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뭐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이 얘기가 꺼내졌던가 아니면 푸세식 화장실과 관련된 어떤 트리거가 있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던가 하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궁금한 것은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뭐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헤어졌나? 라는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자,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테이, 전체적으로 야, 나 똥 밟았다는 서브텍스트로 들렸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데이트할 때 눈치 본다는 구간이나 백숙 얘기할 때는 진심으로 동정, 안쓰러움이 느껴져서 뒤에 다시 야, 이럴 줄 알았냐 하고 경멸로 빠질 때는 오락가락한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좀 컸다 작아졌다 한다라는 이야기 같아. 진임, 옹졸한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처럼 들리는 게 갈등이 너무 없이 이런 말이 술술 나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했던 관계라면 이미 서로 갈라선 지 한참 된 사이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인간미가 많이 없어 보인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저에겐. 연님, 진짜 최악으로 느껴지는 상대방인데요. 뭔가 같은 말을 해도 보통 사람이 자기 방어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는 느낌이 들던데 이 화자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까요? 여자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하루, 전체적인 느낌은 자연스러워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로 끝나는 어미에서 굳이 저런 말투를 써야 될까? 여기 설렜다, 고백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백언이가 이걸 하려 그랬나? 보았노라, 왔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걸 혹시 생각했냐?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인데, 그지? 애초에 만나지 말걸. 이런 대사에서는 이제껏 했던 사랑마저 부정할 정도로 너무 후회하는 것 같아요. 놀자. 시작할 때 눈치 보나 뭐지 싶었는데 이렇게 옹졸할 줄 하고 눈치 본다는 느낌이 겹쳐서 두 번째 들을 때는 눈치 보네 왜지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반했나?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 아닌가? 그때도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닌 것 같다. 다다다로 대사가 쓰여 있어서 말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색했습니다. 상관없었다. 방백이다 싶었네요. 설렜다. 고백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그거는 연출이 그런 거야? 진짜 선생님 말처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거야? 이거는 이제 백원님한테 질문이에요. 대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느껴질 때는 다다다로 끝나서 자연스럽게 하려기보다는 일부러 살리겠다. 티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티 나도 되는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더 하지 그랬어. 좀 더 오버하지. 이게 좀 애매해서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설렜다. 고백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뭐 이렇게 꾸며졌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꾸미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도가 된 거다라는 느낌은 들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도한 어떤 연출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연출의 의도가 좀 있었으니까 별로 걱정하진 않겠어요. 뭐 이렇게 뭐 아주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시작 스타트가 조금 전사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 자, 백원님께서 지금 잡은 전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랑 그냥 헤어질까라는 말을 던졌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왜? 그러니까 나 연애랑 헤어질까? 그러니까 왜? 너 뭐 인사드리러 간댔잖아. 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은요. 푸세식 화장실을 본 거는 옛날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푸세식 화장실을 본 타이밍이 언젠지 요게 조금 궁금하네요.
이 푸세식 화장실을 본 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전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푸세식 화장실이 굉장한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의 흐름상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제 돈이 쓰여지는 루트를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과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옹졸함이 느껴지는 거고, 이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을 봤을 때 물론 데미지를 받았겠지만, 그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로 만드는 것에 그렇게 큰 영향을 그때는 안 줬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말이 첫 줄에 쓰였기 때문에 어떤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가 물론 꺼내져 나왔겠지만, 하필 왜 많은 것 중에서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비유를 꼭 이 아이가 꺼내야만 했을까에 대한 좀 전사가 좀 더 잘 깔려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푸세식 화장실 본 적 있냐? 나 직접 봤다? 이게 되게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게 나의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꽤 적절한 비유라서 쓰는 거지, 푸세식 화장실을 본 것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결혼 얘기가 꺼내진다라고 하니까 뭐 혼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집을 준비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결혼할 때 보통 이제 꺼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나는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엄마 돈 우리 아빠 돈 얘기를 꺼내는 거 보니까 혼수 준비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해와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이 여자의 뭐 반지라든지 뭐는 다 맞춰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 집은 남편이 하지만 혼수는 아내가 해와라라고 했는데 혼수도 내가 지금 다 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가 선물 주고받는 것들도 우리 집은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하나도 못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부모에게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게 내 돈이면 또 내가 그 집에다 써도 돼. 근데 이게 사실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집의 돈이잖아. 그러니까 죄책감 안 들겠니? 우리 집안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나는 이게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쓰레기가 아니고 공감대 형성이 선생님은 되는 이유가 이게 그냥 내가 부모님께도 민망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지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이게 내가 막 자수성가해가지고 돈 버는 일이면 이렇게 생각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아이가 이 여자애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든지 그게 이제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들으셨지만 마음이 좀 작은 것처럼 보여요. 마음은 작아도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도 돼요. 이 이야기가 나올 만한 어떤 다른 루트면 되니까, 다른 전사면 되니까. 근데 지금 백원님이 잡으신 거는 사귀고 있는 중간으로 잡았지. 이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사랑이 작아지지. 네 사랑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가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안 보이고, 사랑이 큰데 힘들어하는 것과 사랑이 작아서 힘들어하는 건 쓰레기냐 아니냐가 좀 구분이 되지 않니? 그럼 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 쓰레기가 아니라 얘를 그만큼은 정말로 안 사랑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얘가 사랑이 크면 고통도 커야지. 사랑이 크면 내적 갈등도 커야지.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게. 그래서 아마 이걸 위해서 지금의 여친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친에게 마음이 없나 봐. 푸세식 화장실 본 적 있냐? 자, 이게 되게 좀 크게 나온단 말이야. 푸세식 화장실 본 적 있냐? 이게 그냥 비유면 이렇게 크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뭘 예로 들까? 푸세식 화장실 본 적 있냐? 근데 야, 나 지금 방금 푸세식 화장실 보고 왔어. 거기에 막 시골 갔는데 와 잔뜩 쌓여 있어. 막 야, 푸세식 화장실 본 적 있냐? 이거랑 느낌 다르지. 아니면 그 전에 옛날에 봤던 그 푸세식 화장실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데미지가 커요? 그럼 좀 인간미가 좀 떨어지고요. 난 직접 봤다 하고서 걔네 집 푸세식이더라 할 때 이 걔가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전까지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푸세식 화장실 본 적 있냐? 나 직접 봤다. 걔네 집이 푸세식이더라. 요렇게 돼야 되겠죠, 말투가. 근데 난 직접 봤다. 걔네 집 푸세식이더라. 이렇게 되면 뭐 같냐면 전사를 잘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설명 같이 느껴져. 그래서 요런 실수는 백원님은 하면 안 되고. 반했다, 설렜다, 고백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심하게 기운다는 거. 왜 이렇게 앞부분에만 임팩트가 들어가 있어요? 반했다, 설렜다, 고백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심하게 기운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방점이 찍힐 부분은 내가 볼 땐 심하게 기운다는 거인 것 같아. 반했고 설렜고 고백하고 사귀었고 그러고 나서 알게 됐는데 뭘 알게 됐냐? 우리 집보다 좀 심하게 기우는 거 이거야. 그래서 이 방점을 찍더라도 이 뒷부분에 찍어야지. 근데 반했다, 설렜다, 고백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다.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심하게 기운다는 거는 이건 연극적인 게 맞네. 데이트할 때도 또 여행 갔을 때도. 자,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데이트할 때 보통 뭐 밥은 남자가 사고 커피나 여자애가 사는데 나는 얘가 자꾸 배려가 돼서 좋은 애잖아. 그치? 배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얼마나 좋은 애야. 근데 커피도 내가 살게 너도 살게 막 이렇게 되고 여행도 갔는데 괜히 뭐 내가 돈을 다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가 돈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돈 많으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집이 엄청 많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집보다 심하게 기우는데 우리 집이 뭐 그냥 곧 중산층이야. 그냥 중산층. 근데 얘네 집이 심하게 기울기 때문에 우리 집이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의 의미로 우리 집 돈 많으니까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많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냥 우리 집 살만하니까의 서브텍스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돈이 진짜 많으면 그냥 하면 되지. 얘가 부모님한테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건 부모님의 돈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건데 우리 집이 진짜 부자면 부모님 돈이 뭐가 그렇게 아깝겠어? 자선 사업하듯이 쓰시라고 그러고 엄마 아들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그 돈 쌓아놓고 죽을 거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돈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나는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자애가 너무 가난한 거지. 여자애가 아주 심하게 푸세식 화장실을 쓴다고 하니까 심하게 기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라이트하게 쓰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려하게 되더라. 배려를 하게 되더라. 여기서의 배려는 방점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려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면 문어체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려를 하게 되더라. 여기에서 배려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의미로 쓰. 제가 돈이 진짜 많아서 해주는 행동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요. 그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네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헤어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네 돈이 아까워서 지금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입장이어야 해. 왜 네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니? 상대가 헤어지자고 안 했는데? 조율이 안 맞죠. 이런 게 조율이 안 맞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신 분? 이해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만 신경 쓰세요, 여러분. 디테일을 너무 지나치게 잡아서 일어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더 잘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연출가는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나는 이 화자의 마음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 화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원님이 하신 상대방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 너를 지금 또 햄릿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상대가 부담스러울까봐 네가 헤어져 주겠다라고 지금 고민한다라는 거야? 그럼 쓰레기가 아니잖아. 야, 너는 네가 쓰레기가 되는 게 아주 싫은가 봐. 내 사정이 아니라
걔 사정 생각하면서 눈치 보게 되더라고. 근데 더 최악인 건 뭔지 아냐? 자, 여기는 슬래시 그어줘야 됩니다. 우리 집 돈 많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려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 내가. 데이트할 때, 또 여행 갔을 때, 결혼 얘기 꺼낼 때도. 내 사정이 아니라 걔 사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눈치를 보게 돼. 이게 안 좋은 거죠. 눈치가 내가 안 보이면 돼요. 근데 걔 사정을 내가 생각하면서 눈치를 보고 앉아 있는 철저한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데 더 최악인 건 뭔 줄 아냐?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슬래시 그어줘야 돼. 요 앞까지는 그래도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어. 근데 더 최악인 건 뭔 줄 아냐? 걔가 먹는 밥이 여행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내가 내는데 그게 우리 엄마 돈, 우리 아빠 돈, 내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야. 인사드리러 가서 앉아있기도 민망한 그 집에 앉아가지고 백숙을 먹는데 할 때 이 앉아있기도 민망한을 이제 백원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 들어볼게요. 걔가 먹는 밥이 우리 엄마 돈, 우리 아빠 돈, 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인사 드리러 가서 앉기도 민망한 그 집에 앉아가지고 백숙. 자, 일단 그 집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방점 실수 백원님이 아주 잘하는 제발 지시 대명사에 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앉기도 민망한 할 때 앉기도 민망한 연기했죠. 아유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거는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앉기도 민망한 그 집이 지금 푸세식 화장실처럼 너한테 아주 비기 싫은 그런 걸로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말 자체와 앉기도 민망한 그 집이라는 느낌이 글자 자체가 너희들한테 주는 느낌이야. 그건 철저하게 글자가 너희들한테 주는 느낌이야. 근데 이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앉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 나는 앉았었어. 그리고 얘기를 오래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그렇게 앉기도 민망했는데 거기가 무슨 똥밭이야? 거기 앉아가지고 막 괴로워 죽을 뻔했어?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집이 참 앉기도 참 민망한 집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막 더럽지는 않아. 푸세식 화장실을 봤을 때 놀랬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더럽지는 않다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느낌으로 내 기억 저장고에 저장이 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내가 그걸 그냥 끄집어내려고 쓰는 걸 일 뿐인 거예요. 자, 대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뭔가 아주 안 좋았던, 아주 더러웠던, 어떤 아주 불편했던 그런 감정을 끄집어내 보세요. 네. 그때 그 더러웠던 느낌이 고스란히 나한테 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나한테 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지화되어서 오지. 그래서 이것은 앉기도 민망한 연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요런 거는 다르게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다르게 표현이 될 거냐면 나는 이것을 덮을 만큼 이 여자애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한테 좀 다른 데미지인 거야. 더럽고 민망한 데미지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데미지로 오겠지. 나는 얘를 사랑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내가 이 여자의 눈치를 앞으로 평생 보게 된다라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야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겠지. 아니면 영악한 애가 되지. 그지? 나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야 지금? 애초에 만나지 말 걸 왜? 자, 야, 누가 알았냐? 내 사랑이 이렇게 옹졸할 줄은. 이제 상대의 대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옹졸하다, 옹졸하네 이놈 새끼 이런 말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 누가 알았냐? 내 사랑이 이렇게 옹졸할 줄? 나만 쓰레기야 지금? 이 정도까지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만나지 말 걸 왜 사랑을 해가지고는 사랑을 진짜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파야 돼요. 여기서 느껴져야 돼요. 사랑을 한 것이 진짜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애초에 진짜 안 만났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사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헤어져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겠지만 또 헤어지기 싫기도 해야 돼. 지금 너는 지금 현재 여친으로 잡았으니까. 안 그러면 너 혼자 마음에 좀 어느 정도 90%는 지금 정리가 다 된 걸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별로죠. 차라리 예전 여친으로 잡는 게 낫죠. 그러면 라이트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과거 얘기니까요.
과거에 난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사랑이라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지금 나한테 영향 주지 않잖아요. 사랑을 해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을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하는 거였어. 아 근데 걔네는 그래도 집안 형편은 비슷했잖아. 이 마지막 말은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애초에 만나지 말 걸 왜 사랑을 해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하는 거였어. 야, 그래도 걔네는 집안 형편은 비슷했잖아. 나는 걔네보다 내가 더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데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좀 센스 있게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센스 있음을 보여주는 대사는 아니죠. 네. 훨씬 더 깊은 나의 서브텍스트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원님이 하신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적다라는 거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현 여친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여친으로 잡았으면 라이트해도 될 겁니다. 근데 왜 현 여친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사랑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네. 그러면 나를 좋게 보기가 어렵죠.